그리스 역사를 보면 네. 이 그리스 세계의 패권이라는 게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리거든. 그렇게 작은 변화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기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혁명의 시대 역사 속에서 혹은 현재에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작은 변화가 사실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는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보람 튜브예요. 보람이 아시죠?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가 네네네. 전 순간 난 모르는 것 다음 이거 어떡하지? 왜 한 달에 네. 30억씩 돈을 받아서 뭐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막 들썩들썩하고 애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애기 팔아서 돈 버는 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세상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지금 보람 튜브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구독자가 2,710만 명이에요. 2,710만 명이요? 네. 우리나라 애기가 보람이 또래 애기 4, 5, 6, 7세를 다 합해야 138만인데 네. 그러니까 2,600만의 애기는 전 세계에서 들어와서 구독하고 앉은. 그 얘기는 뭐냐면 보람에 있는 이제 한국의 유튜버가 아니라 전 세계 애기들이 즐기는 키즈 방송국 사장님이에요. 그럼 1등 방송 사장님이 누구냐? 라이언이라는 보람이보다 한 살 위에 오빠예요. 미국 친구. 라이언은 처음 들어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라이언이 유튜브에서 항상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친구입니다. 조회수가 제일 높아서요. 네. 작년에 303억 받았어요. 300억이요? 네. 그리고 그럼 그 아이는 7살? 그치, 8살이죠 이제. 네네. 보람이가 7살이 됐으니까. 자, 그럼 광고로 해서 또 돈을 벌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많은 네, 아이들이 네. 보니까 한 300억 더 벌어요. 그러니까 600억을 넘게 버는 키즈 방송국 사장님이 라이언인데 라이언 방송국의 구독자 수가 2,720만이에요. 10만 차이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보람이는 지금 현재 키즈 방송국 전 세계 2위의 사장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국 보면요, TV 유치원이라고 있거든요. 시청률이 한 0.4% 되더라고요. 138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보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 이게 한 몇십만 되겠죠. 그럼 몇십만 구독자를 가진 방송국은 사실 어마어마한 스파르타죠. 네. 근데 그냥 작은 인벤션이었어요. 라이언이라는 꼬마가 애기들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나 방송 만들어 봐야지. 그걸 또 따라한 게 보람이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세트 만들고 그 라이언 방송 보면서 야 요런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자 한 게 전 세계 2,600만 이상의 아이들을 끌어모은 콘텐츠를 만든 거죠. 심지어는 제일 조회수 높은 건 5억 5천만 회예요. 그것도 제목이 너무 황당해요. 뽀로로 떡볶이 먹는 보람이. 보람이가 뽀로로 떡볶이라는 그걸 맛있게 먹고 그 짜파게티 먹고 끓여 먹고 하는 장면을 전 세계 5억 5천만 명의 애기가 열광하면서 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게 무서운 게요. 그렇게 되면 광고 산업도 파괴되고요. 네. 유통도 달라지죠. 왜냐하면 5억 5천만 명이 짜파게티 끓여 먹는 거 보고 나면 저거 빨리 우리도 사줘요. 그러니까 막 수출이 저절로 일어나겠죠. 이런 식의 큰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은 너무 아이러니하게 유튜브를 하는데 애들이 그냥 방송 한번 해보자 했던 그 작은 출발이 이 방송 산업계에 거대한 혁명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뭔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공 요인. 맞습니다. 도대체 왜 아이들이 거기에 그렇게 열광하게 되는 걸까? 지금의 아이들이요, 이 포노 사피엔스거든요. 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는 거를 더 즐기죠. 그 문명이 익숙한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나는 그런 포맷은 싫어. 그냥 우리끼리 노는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올리는 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고 시도한 거예요.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최고의 무슨 기술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PD가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엄마 아빠가 먼저 PD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결국 이 진짜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의 마음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그들의 선택을 받고 그게 새로운 권력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요, 소위 방송이나 뭐 또 금융이나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권력 시스템이 개인한테, 소비자한테로 이양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네. 고대 그리스 시대 당시에 예를 들면 기존의 패권 국가였던 스파르타 혹은 스파르타를 물리치고 패권을 장악한 그런 이제 마케도니아 그런 나라들 같은 입장에 있는 뭐 거대 방송국, 거대 금융회사, 거대 기업들은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에 사실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네, 사실은 인류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권력이 교체되고 있잖아요. 그 교체되는 때에 내가 빠른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미국의 100년 된 백화점 시어스, JC 페니, 니만 마르크스 이번에 코로나 맞으면서 거의 다 파산했거든요. 네, 저도 뉴스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100년 동안 유지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아마존이나 또 유튜브나 이렇게 소위 디지털 문명을 일으키고 그걸 확장시켜가고 있던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또 상승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이 변화되는 사회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그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거대한 권력들도 도태되기 쉽다.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심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기존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뭔가 이유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왜 변화하지 못하는 걸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권력을 갖거나 기득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에 저항하게 되는 걸까? 저는 그런 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방어 본능이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것들이죠. 왜 옛날에 그 조선시대 말에 그 근대화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뭐 이제 왕정을 뭐 바꾸고 머리도 깎고 그렇죠, 복장을 그렇죠. 바꾸고 단발령 뭐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되옵니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 아니되옵니다 70년 하는 동안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게 된 거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사실은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당연한 거죠. 왜? 지금 편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힘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힘들었던 계층이 새로운 힘을 얻고 반면 되게 힘있던 계층은 어려워지는 게, 그게 저는 혁명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오하고 기존의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새로운 룰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또 지금 기존에 내가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은 야, 이거 새로운 방식에 따라 길을 찾기 시작하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길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혁명은 항상 동전의 양면을 다 갖고 있죠. 앞에는 위기라고 써 있고요, 뒤에는 기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든 뭐 다른 규제나 뭐 이런 걸로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네. 새로운 혁신한테서 배울 기회를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회가 왔다. 진짜 잘 되는 사람은 도대체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잘 됐나? 보람이는 왜 성공했지? 저 유튜버는 왜 성공한 거야? 보통은 그러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치열하게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내고 배워서 나의 삶에 접목시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혁명 시대에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세계 지식향연이 인문학을 소재로 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러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도와주십시오. 네. 이 프로그램 정말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진짜 많은 것을 진짜 참 주고 싶은데. 네, 저도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지식향연과 같은 귀한 프로그램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를 바꾸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불러주시면 저도 열심히 와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